조용식 전북청장의 친형집에서 사라진 거액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이 집안에 있었던 이유와 경위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제 개혁안이 의결되면서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 감소가 불가피한데 환영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집단학살 민간인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전주 황방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학살당한 사람이 1,400명에 달할 거란 추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친형집에서 거액의 현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을 집에 두는 게 흔치 않은 일이어서 의문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출신으로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친형인 72살 조모 씨 집에서 사라진 돈은 1억 5천만 원. 가족들은 최근 집을 리모델링해 공사비를 주기 위해 현금 3억 원을 찾아 넣었는데 절반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계산을 하면서 찾아놓은 거라고 그 정도만 얘기를 했고 우리가 피해자 수사하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잖아요. 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가방에 넣어 장롱 속에 뒀다는 게 조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현금 3억 원을 금고도 없이 집에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 공사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다발로 주려 한 이유가 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인 생각에는 1,000만 원도 단돈 500만 원도 은행에 넣어놓지 장롱 속에 넣을 일은 절대 없거든요. 현금으로 찾아서 주는 걸로 해서 그만큼 찾았다고 집에다가 믿을 수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문도 있습니다. 조 씨네 아파트는 전용 면적 172제곱미터로 실거래가는 4억 5천만 원 정도.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은 통상 3.3제곱미터당 100만 원가량이어서 3억 원은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가격은 100에서 150 사이, 평당 60평 그냥 잡고요. 60평 곱하기 150만 원, 9천만 원이잖아요. 절도범이 3억 원을 다 안 가져가고 딱 절반만 들고 간 것도 특이합니다. 경찰은 집을 드나든 공사 관계자 등을 접촉하고 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용식 청장 역시 난데없이 터진 형의 현금 도난 사건으로 몹시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안 의결로 도내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 룰인데 도내에서 많게는 지역구 3석이 줄고 큰 폭의 선거구 개편도 예상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정치개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혁안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묶고 지역구 의원 수를 현재보다 28명 줄이되 그만큼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안입니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50%를 권역별로 우선 배분합니다. 이 안대로라면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이 30만 7천, 15만 3천 명으로 2, 3만 명가량 높아져 최대 3명의 도내 지역구 의원이 줄 수 있습니다. 줄어든 지역구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보완할 수 있다지만 지역 대표성 보장 방안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와 군산을 뺀 도내 6개 선거구가 인구 상하한에 미달해 연쇄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답답해합니다. 얼마 안 남겨놓고 2, 3개월 남겨놓고 지역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지역구를 또 우리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런.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신속 처리 안건인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에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어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수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에 학살당한 전주 형무소 재소자들은 1,4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좌익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여태껏 유해 수습에 어려움이 따랐던 게 사실인데 70년이 지나서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황방산에 차려진 분향소.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무가 펼쳐지고 참배객들은 위패를 향해 정중히 예를 올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유해 발굴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계곡 같은 데 나즈막한 곳에 쉽게 묻을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다 모아놓고 거의 총으로 몰살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생자 상당수는 여수 순천 사태와 제주 4.3 사건 당시 좌익으로 몰려 형을 받은 전주 형무소 재소자들. 북한 인민군이 몰려오자 재소자 관리가 어려워진 정부는 이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자 재소자 가운데 일부는 이곳 황방산에 끌려왔습니다. 단지 북한군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모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인원은 1,400명. 군사정권 시절에는 빨갱이 낙인이 두려워서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정부의 부족한 관심 탓에 유족들은 가족의 시신을 여태까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내용을 모를 거예요. 겉으로만 보고는 슬플 것이다 하지만 저희들 가슴은 속 찢어지죠.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장소는 전주 시내에만 5곳. 이 가운데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우선 황방산 일대에서 오는 11월까지 유해를 발굴한 뒤 세종시 추모관에 안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의 한 야산에서 실종 신고된 할머니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올해 89, 고령의 나이지만 숲이 우거진 야산에서 사흘을 버텨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야산. 구조 헬기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풀숲에서 발견된 할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사흘 전 실종된 올해 89살의 윤모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야산까지 걸어 들어왔는데 이처럼 풀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 구조대원들은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어야 했습니다. 발견 당시 할머니는 다리를 다친 채 풀숲에 누워 있었는데 수풀이 워낙 우거져 있어 지상 수색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 항공대가 헬기를 동원했고 수색 30분 만에 할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손짓을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발견하고서 지상 경력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한 거죠. 발견 당시 탈진 증세를 보였던 할머니는 지금은 맥박과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입니다. 3일째 수색에서도 발견이 안 되면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다. 유관기관들이 도와주니까 더 활락이 좋죠. 우리가. 할머니에겐 4명의 자녀가 있지만 뿔뿔이 흩어져 살아 고령에도 혼자 농사일을 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평소 눈과 귀가 어두웠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집을 나선 경우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드신 어르신들의 빠른 발견을 위해 폐의 감지기를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조 속에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돌아왔지만 초고령 시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최근 대통령과 함께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알린 효성이 다시 한번 탄소 산업의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기술 개발은 물론 수요처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효성 전주 공장을 찾아 탄소 섬유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활용도 높은 첨단 소재를 꾸준히 국산화해 일본과 경쟁을 가능케 했기 때문입니다. 탄소 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 소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탄소 섬유 세계 3대 기업을 목표로 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효성은 공장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내부에서는 탄소 섬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작업이 한창이고 옆에서는 두 번째 생산 공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조 정도 저희들이 누적 투자해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총 10라인을 증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기술 수준을 보유한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포츠와 레저, 고압용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미래 유망 산업인 우주 항공 분야는 명암조차 내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당장 국내 수요처 확보부터 과제인데 탄소 섬유를 쓰는 관련 기업 육성이 꼭 필요합니다. 고압용기라든지 또는 건축 보강재, 블레이드 부분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수요 기업들이 자꾸 생겨나야지 저희 탄소 섬유도 따라서. 장기화 가능성이 큰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탄소 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라북도, 기업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은 새만금 1조 3천억 원과 국도건설 910억 원 등 지난해보다 5,600억 원이 늘어난 7조 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새만금 신항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비 등 삭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해 2년 연속 7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109년 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인 오늘 도내 학교에서도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주 양현초 등 도내 초중고교에서는 국치일을 맞아 조기를 개항하고 학생들에게는 국권을 상실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은 일제 강제 병합으로 국권을 잃은 날입니다. 부안 총기 오발 사고가 미흡한 총기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당시 사고는 유해조수 구제 잔원들이 수렁에 빠진 차량을 꺼내는 과정에서 총기함을 건드렸고 이때 총이 발사돼 주민이 다쳤다며 총을 장전한 채 방치한 단원들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총상을 입은 마을 주민 64살 이모 씨는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상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은 후보자는 대외 불안 요인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했으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는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제에 대해서는 추진위 권고사항을 전북에 착실히 준비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산시 수협조합원들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군산시 수협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성금 2천만 원을 전라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지원되며 협회는 소외계층을 위해 지금까지 2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입 수시 지원을 위한 진학상담실이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도교육청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은 31일부터 이틀간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을 합니다. 도내 취업자 증가가 비정규직에 집중돼 고용의 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평화단 전북도당은 7월까지 도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1% 늘었지만 이는 새만금 개발 단기 고용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여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 실업자가 늘고 군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GM 군산공장 후속 대책과 산업 예산 확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군산 시내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5월 주요 노선 시내버스 40대에 1차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데 이어 나머지 시내버스 80대에도 추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관광지와 주요 거점 시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업보조금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익산시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농업보조금 관련 자료 31만 3천 건을 수집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운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농업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이나 농업번인의 이력과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고 사업의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음악인 수제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세미나와 연주회가 다음 달 5일과 6일 정읍에서 열립니다. 세미나에서는 정읍 수제천의 변청 과정을 살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며 정기 연주회에서는 헝가리 민속악기와 협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아악의 일종인 수제천의 대중화를 위해 해마다 정기 연주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군산 공설시장에 전자가격 표시 시스템이 도입돼 상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군산시는 주식회사 에이텍-AP에서 프로그램과 기기를 지원받아 공설시장 점포의 상품 가격과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전자가격 표시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20개, 점포 200개 상품에 대해 시범 실시하는데 공인된 가격과 원산지 표시로 전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